안녕하세요.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환급받는 주요 세액 감면과 공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저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세금 환급 및 세제 혜택 기본사항을 설명드리고요. 제2장에서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환급 주의사항, 제3장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감면 주의사항, 제4장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 주의사항 총 4장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1장 세금 환급 및 세제 혜택 기본사항인데 이번 시간에서는 경정 청구와 세금 환급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경정 청구와 세금 환급의 경정 청구의 기본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이나 과소 환급받은 환급금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요. 즉 국세기본법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납세자, 이때 납세자라고 하면 우리가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모두 해당을 하고 있고요.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인 같은 경우 12월 말 법인이라고 했을 때 24년도 법인세 신고는 25년도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텐데 그때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2030년 3월 31일까지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자, 이때 경정 청구에는 사유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로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했을 때의 과세표준이 100이라고 하는데 실제 세법에 따라 신고하였어야 할 과세표준이 20이라고 한다면 이 100에서 20을 뺀 마이너스 80만큼은 과세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사유는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초 법인세 신고서상의 세액공제액이 40이었는데 실제 우리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였어야 할 세액공제액이 80이라고 한다면 추가로 40만큼은 누락된 세액공제액이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다만 납세자가 무신고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게 결정했거나 또는 이미 신고한 세액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만약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초 23년도 법인세 신고를 했을 때의 과세표준은 200이었는데 25년도에 23년도 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났어요. 그래서 23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300으로 이제 증가를 시켰던 거죠. 그리고 세무조사 통지서는 25년도 8월 30일에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즉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5년도 11월 30일 이내에 23년도 법인세 신고 과세 표준으로 인해서 증가된 100에 대해서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경정 청구 대상과 절차를 보면 납세자가 경정 청구 기한 내에 경정 청구를 하면 감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4년도 법인세 신고는 25년도 3월 31일까지 해야 되고, 내가 24년도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한다. 그래서 25년도 8월 31일에 경정 청구를 접수를 했으면 세무서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인 25년도 10월 31일까지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해당 기간 내에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현재 진행 사항 및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경정 청구 가능 기한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즉 이제 법인세 신고 기한이라는 거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은 4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이고, 소득세도 소득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제 5년 이내니까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후발적 사유가 좀 생소하실 텐데,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위에 이제 경정 청구 기한, 즉 5년이죠.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후발적 사유란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행위가 소송 판결로 변경되었거나 귀속의 변경, 상호 합의 등의 사유로 당초 계산한 과세 표준과 세액의 정정이 필요한 사유를 뜻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 유권 해석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이제 송금 불산입으로 해석을 했었고, 지금 계속 세무 조정으로 송금 불산입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 판례에서 아니다, 송금 불산입이 아니라 송금 산입이다 라고 이제 판례가 나왔다고 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초 송금 불산입한 사업연도에 대해서 송금 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통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송금 불산입에 대해서 송금 산입으로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경정 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라는 내용인데, 우리 경정 청구를 통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세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가 절대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내용이고, 세무조사는 우리가 일정한 사유에 한정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하더라도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는 관계가 없으니 이것은 좀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정 청구 시 주의사항에 2월 세액공제의 경정 청구에 대한 내용을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2월 세액공제에게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2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월 세액공제를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2019년 세액공제액을 누락해서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 실제 2019년도 사업년도의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또는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22년도에 이걸 2월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 공제받은 사업년도인 2022년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 청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자, 하지만 이 내용이 세법에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냐면 해당 과세 기간에 세액공제액을 경정 청구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5년도 1월 1일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는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 법률과 지금 현재 개정된 법률을 보시면 과거 법률에는 세액공제액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2024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세액공제액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개정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액공제액을 경정 청구함에 있어서는 실제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년도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2019년 세액공제액을 누락해서 경정 청구를 하는 경우에 실제 2019 사업년도의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또는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2022년도에 공제를 받더라도 실제 세액공제가 발생한 2019년도에 대한 경정 청구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개정된 사항으로 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액공제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10년으로 연장된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 과연 언제 발생한 세액공제액부터 10년으로 연장됐냐라는 게 조금 다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유권 해석에서는 2015년도에 발생한 2월 세액공제부터 10년간 2월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 내용 한번 보시면 서면 2022 법인 1779 내용이고 요거는 2022년도 7월 17일에 생성된 유권 해석인데 20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15년 사업년도 이후 발생한 2월 세액공제는 10년간 2월 세액공제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앞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경정청구 기간 이내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즉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발생한 세액공제는 2020년까지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 거죠. 다만 한시적으로 세법에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즉 올해까지죠. 올해 연말까지는 2015 사업년도 이후에 발생한 2월 세액공제를 세무서에서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2월하여 공제받는 세액공제액이 제45조 2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다는 말이 결론적으로는 2015 사업년도에 이후 발생한 2월 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